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2개 있다면 2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1 번은 맑은 물그릇이에요. 요즘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데 속으로는 많이 지친 분들, 작은 말에도 마음이 내려앉는 분들이 이쪽에 끌리셨을 거예요.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9월에는 계속 참고 넘기던 일이 더는 안 넘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1번 분들이 손해보던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1번 분들 이야기는 처음에는 마음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돈, 일, 가족, 사람 문제까지 이어져요. 9월 중간에 다시 들어보시면 '아, 이 말이 그때 그 일이었구나.' 하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1번 분들이 맑은 물그릇에 끌린 이유부터 볼게요. 이 소품을 고른 분들은 지금 마음이 조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요. 남들이 보면 큰 문제 없어 보이고 일도 하고 있고 연락도 하고 있고 해야 할 것도 그냥 해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안쪽은 달라요. 속으로는 이미 여러 번 지쳤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기 싫고, 누가 "괜찮아?" 하고 물어봐도 괜찮아." 하고 넘기는데 사실 괜찮지 않았던 날이 있었네요. 1번 분들 요즘 이런 적 있으셨을 거예요. 휴대폰 알림이 울리면 바로 확인하기 싫고, 누가 부탁할까 봐 먼저 피곤해지고, 별일 아닌 말에도 속으로 '또 나야?' 이런 생각이 들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가 다 빠져 있는 느낌. 그런데 막상 누가 보면 1번 분들은 티를 잘 안 내요. 그게 문제예요. 남들은 모르니까 계속 기대고 계속 맡기고 계속 부탁하죠. 맨 앞에 맑은 물그릇이 놓였어요. 이건 9월에 1번 분들이 자기 마음 상태를 더 이상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물이 맑으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1번 분들 마음은 계속 휘저어진 물 같았어요. 화가 있는지, 서운함이 있는지, 외로움이 있는지, 그냥 피곤한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나 요즘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을 수 있어요. 근데 팩트로 말할게요. 1번 분들이 예민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은 거예요. 사람이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방식으로 계속 참으면 나중엔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려요.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피로예요. 옆에는 다듬이돌이 있어요. 다듬이돌은 반복이에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천을 두드리듯이 1번 분들은 비슷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겪었어요. 직장에서는 내가 조용히 수습하는 사람, 가족 안에서는 내가 먼저 챙기는 사람, 친구 사이에서는 내가 들어주는 사람, 관계에서는 내가 이해하는 사람, 돈 문제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맞춰보는 사람, 이런 역할을 오래 해왔네요. 처음에는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게 편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참으면 조용해지고, 내가 좀 움직이면 일이 끝나고, 내가 먼저 맞추면 싸움이 안 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1번 분들 마음이 달았어요. "누가 '너는 원래 잘하잖아.'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누가 '이번 한 번만 부탁해.' 해 놓고 그 한 번이 계속 반복된 적 있나요? 누가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똑같은 행동을 또 한 적 있나요?" 그럼 1번 분들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내가 힘든 건 크게 신경 안 쓰는구나.'
내가 해주는 건 편하게 받는데 내가 힘든 건 안 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요. 여기서 현실적으로 하나 더 볼게요. 1번 분들은 누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처음엔 바로 거절을 못해요. 대신 마음속으로 계산하죠. 내가 이거 해주면 내 일정이 밀리는데, 나도 오늘 힘든데, 근데 안 해주면 서운해 하겠지. 이렇게 혼자 속으로 계산을 다 해요. 그리고 결국 해주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그 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1번 분들이 얼마나 피곤한 상태에서 해 줬는지, 본인 일정을 얼마나 미뤘는지, 마음속으로 얼마나 갈등했는지 상대는 몰라요. 그냥 해 줬다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부탁하죠. 9월에는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달에는 다 받아주면 손해가 커져요.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해야 돼요.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짧게요. 이번에는 어려워요. 그건 제가 맡기 힘들어요. 그 부분은 직접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번 달은 제 일정이 먼저예요. 이렇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1번 분들은 거절을 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봐 걱정하는데 9월에는 오히려 거절했을 때 상대의 진짜 태도가 보여요. 괜찮은 사람은 알겠어, 무리하지 마 하고 받아들여요. 문제 있는 사람은 갑자기 서운한 티를 내거나 1번 분들을 이기적인 사람처럼 만들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중간에 한번 짚고 갈게요. 1번 분들은 9월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거절한다고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답장을 늦게 한다고 차가운 사람 아니에요. 부탁을 못 들어준다고 정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내 생활이 무너지는데도 계속 받아주는 게 오히려 나한테 너무 가혹한 거예요. 현재 자리에는 풍경이 있어요. 풍경은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죠. 9월에는 작은 신호가 먼저 와요. 큰일이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작은 말, 작은 연락, 작은 일정 변경, 작은 실수 같은 걸로 먼저 보여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가 일을 미루고 있었다는 게 드러날 수 있어요. 가족 안에서 누가 1번 분들한테 너무 기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는 상대가 나를 편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연애나 썸에서는 상대가 말은 예쁘게 해도 실제로는 책임 있는 행동을 안 하는 게 보일 수 있고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1번 분들은 보통 처음에 느낌이 와도 아니겠지 하고 넘겨요. 상대 입장도 생각하고 괜히 내가 오해하나 싶고 너무 따지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참고요. 그런데 9월에는 첫 느낌이 꽤 맞아요. 아닌 척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상대에게 직접 묻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누가 맞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한 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가능한데 괜찮으세요? 이 돈은 언제 정리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아직 유효한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1번 분들은 상대 기분 상할까 봐 빙빙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더 길어져요. 9월에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상대가 답을 흐리면 그게 답이에요.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고 계속 말 돌리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상황별로 나눠서 더 볼게요. 직장에 계신 1번 분들은 9월 초에 업무 분장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누가 해야 할 일이 1번 분들 쪽으로 넘어오거나 원래 담당자가 있는데도 1번 분들에게 물어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제가 할게요." 하고 바로 잡으면 안 돼요. 한번 잡으면 그다음부터 1번 분들 일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담당자 확인이 먼저 필요해 보여요.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최종 처리는 담당자가 해야 해요. 제 업무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요. 프리랜스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9월에 작은 문의가 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문의처럼 보여요. 가격만 묻거나 가능 여부만 묻거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는 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실제 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공짜 상담처럼 길게 다 말해주면 안 돼요. 1번 분들은 친절해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해줘요. 정보를 다 주고 나면 상대가 고마워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알려주고 구체적인 건 비용이나 일정 이야기로 넘어가야 해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집안일이나 가족 부탁이 늘어날 수 있어요. "네가 해줘. 네가 좀 알아봐. 네가 시간 되잖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분들도 시간 있고 마음 편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역할을 나누세요. 내가 이 부분은 할게. 대신 이건 다른 사람이 해줘야 해. 내가 알아보는 건 가능한데 결정은 같이 해야 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숨겨진 자리에는 우물이 있어요. 이건 깊은 감정이에요. 1번 분들은 겉으로 화를 크게 내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대신 속으로 오래 담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누가 무심하게 던진 말, 내가 힘들 때 외면했던 사람, 나한테만 계속 기대던 사람, 내가 해준 건 당연하게 받고 내가 힘든 건 모른 척했던 일, 이런 게 마음 깊이 들어가 있네요. 우물은 깊어서 겉에서 잘 안 보여요. 1번 분들 본인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나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왜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이렇게 화가 나지? 왜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짜증이 나지?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9월 초반부터 중반 사이에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드디어 내 마음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다만 감정 올라올 때 바로 행동하면 안 돼요. 밤에 긴 문자 보내지 마세요. 화난 상태에서 전화하지 마세요. 충동적으로 관계 끊겠다고 선언하지 마세요. 하루만 두고 보세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같은 생각이면 그때 말하세요. 나 이 부분은 불편했어. 앞으로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 내가 계속 맞추는 방식은 힘들어. 나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어. 이렇게요. 말은 짧고 정확하게. 1번 분들한테 9월의 핵심은 이거예요. 감정은 깊게 느끼되 행동은 차분하게 하는 것. 중반으로 가면 소금이 나와요. 소금은 정리예요. 말 그대로 청소도 되고 사람 정리도 되고 돈 정리도 되고 습관 정리도 돼요. 1번 분들은 9월에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덜 막혀요. 먼저 집 안부터 보세요. 방 전체를 다 치우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크게 잡으면 못해요. 딱 하나만 하세요. 지갑, 가방, 책상 위, 침대 옆, 화장대, 냉장고 한 칸, 신발장 한 부분. 이 중 하나만 정리해도 돼요. 1번 분들은 공간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금방 흐려져요. 정리 안 된 물건을 볼 때마다 자책이 쌓이고, 뭘 찾다가 짜증이 나고, 방이 복잡하면 생각도 복잡해져요. 그래서 9월에는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도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휴대폰도 정리하세요. 안 봐도 되는 단톡방 알림, 기분 나빠지는 SNS 계정,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필요 없는 광고 문자,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진이나 대화창, 이런 것도 다 마음을 탁하게 해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내 하루를 만들어요. 9월에는 1번 분들 눈앞에 들어오는 걸 줄여야 돼요. 돈 쪽으로도 소금이 중요해요. 새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1번 분들은 새는 돈을 막는 게 먼저예요. 자동 결제 확인하세요. 구독 서비스 확인하세요. 카드값 세부 내역 보세요. 편의점, 커피, 배달, 택시, 소소한 쇼핑. 이런 데서 마음이 지쳤을 때 쓴 돈이 보여요. 1번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큰 사치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작은 소비를 반복하는 쪽일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간식 하나, 배달 한 번, 택시 한 번. 그 순간은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카드값 보면 내가 뭘 이렇게 썼지? 하게 돼요. 9월에는 돈 쓰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거 지금 필요한 거야? 아니면 마음이 허해서 사는 거야? 이 질문 하나만 해도 많이 줄어요. 외부 변수에는 신호동자가 와요. 9월에는 연락 하나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끊겼던 사람이 다시 연락할 수도 있고, 미뤄진 답변이 올 수도 있고, 잊고 있던 돈이나 일과 관련된 문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락이 온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신호는 확인하라는 뜻이지, 바로 믿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좋은 연락은 구체적이에요. 전에 이야기한 일 아직 가능하세요?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이 금액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그때 정리해둔 자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정산 확인 가능할까요? 이렇게 본론이 있어요. 조심해야 할 연락은 애매해요. 뭐 해? 요즘 어때? 그냥 생각나서 한번 보자. 근데 정작 왜 연락했는지 말 안 하고 1번 분들 감정만 흔드는 연락, 이런 건 조심하세요. 특히 밤늦게 오는 연락, 술 마시고 오는 연락, 외로울 때만 오는 연락은 바로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서 연애 쪽으로 조금 더 볼게요. 1번 분들 중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면 9월에는 연락이 오느냐보다 연락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상대가 다시 연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연락이 진짜 책임 있는 연락인지 그냥 외로워서 던지는 연락인지 봐야 해요. 보고 싶다는 말보다 언제 보자, 어떻게 하자,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있어야 해요. 행동 없는 감정 표현은 1번 분들 마음만 다시 흔들 수 있어요. 제동자가 마지막 결실 쪽에 나와요.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그림보다는 작게 들어오는 돈, 생각 못한 도움, 잊고 있던 정산, 환급, 소액 부수입, 누가 밥을 사준다거나 예상보다 비용이 덜 나가는 식으로 들어와요. 일반 분들한테 이 돈은 큰 횡재라기보다 숨통이에요. 마침 필요할 때 들어오는 작은 돈, 마침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덜 나가는 돈, 마침 누가 도와주는 돈, 이런 식이에요. 직장이나 일 쪽에서는 1번 분들이 조용히 해둔 일이 뒤늦게 드러나요. 내가 정리한 파일, 내가 수습한 문제, 내가 맞춰둔 일정, 내가 누군가 대신 처리한 일, 이게 누군가에게 필요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남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9월에는 표시를 남겨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 뒀어요. 제가 확인한 내용은 이거예요. 예, 그때 제가 처리한 건 여기 있습니다. 파일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일정은 제가 맞춰둔 거예요. 이렇게 말하세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몫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1번 분들은 너무 조용히 해요. 속으로는 많이 해놓고 밖으로는 티를 안 내요. 근데 세상은 말 안 하면 몰라요. 알아서 알아주길 기다리면 늦어요. 후반에는 해수관음이 나와요. 관음님은 1번 분들 마음을 씻겨주는 쪽이에요. 이건 누가 와서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1번 분들이 스스로를 덜 괴롭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1번 분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참았어야 했나?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내가 너무 예민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9월에는 그 생각 줄이세요. 그때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고, 그때는 힘이 없었고, 그때는 그렇게 해야 관계가 유지될 것 같았던 거예요. 이제 알았으면 바꾸면 돼요. 자책은 짧게 하고 행동을 바꾸는 게 맞아요. 1번 분들 9월의 반전은 이거예요. 내가 잃는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짐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사람과 멀어지는 게 손해인 줄 알았는데 멀어지고 나니까 몸이 편해질 수 있어요. 어떤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까 봐 무서웠는데 거절해 보니 나를 만만하게 보던 사람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놓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놓치고 나서 더 맞는 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월에 빠져나가는 걸 너무 붙잡지 마세요. 사라지는 건 사라질 이유가 있어요. 남는 건 남을 이유가 있고요. 1번 분들한테 9월은 내가 나를 지키는 연습이에요. 부드럽게 말해도 단단할 수 있어요. 착해도 선을 그을 수 있어요. 도와줘도 내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1번 분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나는 내 마음을 먼저 지킨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9월에는 이 말이 1번 분들한테 기준이 되어 줄 거예요. 2번 분들 리딩은 그냥 기회가 와요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회는 오는데 그 안에 조건이 있어요. 잡아야 할 기회와 조심해야 할 제한을 구분해야 돼요. 9월에는 문이 열리긴 열리는데 조건 확인 안 하고 들어가면 2번 분들이 뒤처리까지 맞게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2번 분들이 홍비단 매듭회에 끌린 이유부터 볼게요. 이 소품을 고른 분들은 새 출발 욕심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완전히 가볍진 않아요. 뭔가 하나 묶여 있어요. 기존 직장, 가족 책임, 돈 문제, 예전 약속, 아직 정리 안 된 관계, 혹은 내 안의 불안일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머릿속으로 이미 여러 번 생각했을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도 되나? 지금 움직여야 되나?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나?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걸 받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근데 9월에는 생각만 하는 단계에서 조금 벗어나요. 실제로 제안이 오거나 사람이 움직이거나 서류가 오가거나 일정이 잡히는 쪽으로 갑니다. 맨 앞에 맞이굿이 나와요. 이건 뭔가를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새 일일 수도 있고 제안일 수도 있고 자리 이동일 수도 있어요.
이번 분들은 9월에 누가 들어와요. 아주 낯선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일을 들고 오는 사람에 가까워요. 예전에 알던 사람이 다시 연락해서 같이 뭘 해보자고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다른 업무를 맡아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직 제안이나 면접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거래처나 손님 쪽에서 새로운 문의가 올 수 있어요. 가족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분들 들어오는 게 있다고 바로 좋은 건 아니에요. 마지구슨 문을 여는 카드지만 문 열고 들어오는 손님이 다 귀한 손님은 아니잖아요. 어떤 손님은 복을 들고 오고 어떤 손님은 일만 잔뜩 들고 와요. 그래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주는지, 뭘 가져가는지. 지난 자리에는 방석이 있어요. 이건 오래 앉아 있던 자리예요. 이번 분들은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누가 확답 주길 기다렸고, 상황이 바뀌길 기다렸고, 내가 준비되길 기다렸고, 때가 오길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이 무뎌져요. 움직이고 싶어도 몸이 안 움직이고 기회가 와도 괜히 겁나요. 이번 분들 중에는 이미 어느 정도 지친 분들이 있어요. 이제 와서 뭘 새로 해? 괜히 움직였다가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시작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근데 9월에는 그 생각만 믿으면 안 돼요. 이번 분들이 못해서 못 움직인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 있어서 몸이 무거워진 거예요. 방석은 편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려요. 지금 이번 분들이 딱 그래요. 익숙한데 답답하고 나가고 싶은데 막상 일어나려니 불안하고 이대로 있자니 시간이 아깝고 그 마음이 홍비단 매드패로 끌린 이유예요. 현재 쪽에는 부채가 나와요. 이건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번 분들 주변 분위기가 바뀝니다. 답답했던 이야기가 조금 풀리고 막혔던 대화가 다시 열리고 누군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부채는 내가 움직여야 바람이 나요. 가만히 놓여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이번 분들은 9월에 작은 행동을 해야 돼요. 연락 하나 보내기, 지원서 하나 넣기, 견적 하나 받아보기, 상담 하나 예약하기, 정리한 자료 하나 보내기. 이런 행동이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중간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이번 분들은 완벽해지면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9월 기회가 먼저 지나갈 수 있어요.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준비보다 먼저 필요한 건 확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상대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해요. 큰 결정을 바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공기를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분들 운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답답하고 작은 행동을 하면 다음 정보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어요. 대충이라도 움직이면 길이 보여요. 숨겨진 쪽에는 장막이 있어요. 이건 아직 안 보이는 조건이에요. 이번 분들 9월에 좋은 말 듣는다고 바로 믿으면 안 돼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나만 믿어요. 나중에 다 챙겨드릴게요. 일단 시작하고 보면 돼요. 이건 무조건 좋은 기회예요. 이런 말은 듣기 좋죠. 근데 현실에서는 확인해야 돼요. 돈은 얼마인지, 언제 받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내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계약은 있는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처리하는지, 추가 요청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이번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상대가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은 대답해 줘요. 오히려 대답을 피하거나 "왜 그렇게 따져?"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9월에는 다정한 말보다 구체적인 답이 중요해요. 일로 보면 이번 분들은 제안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기분만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나를 필요로 해주는 느낌이 좋다고 바로 받으면 나중에 피곤해질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누가 당신이 필요해요 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하다는 말과 정당하게 대우한다는 건 달라요. 누가 이번 분들을 필요로 한다면 그만큼 조건도 맞춰줘야 해요. 시간, 돈, 책임, 역할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좋은 제안이 아니라 애매한 부탁이에요. 상황별로 더 볼게요. 직장 다니는 임원분들은 9월에 새 업무, 프로젝트, 부서 이동, 임시 대체 업무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누가 이거 한번 맡아볼래요? 할 수 있고, 이번 분이 잘할 것 같아서요.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어요. 칭찬처럼 들리죠.
근데 여기서 바로 좋다고 하면 안 돼요. 기존 업무가 줄어드는지, 새 업무가 평가에 반영되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확인해야 해요. 칭찬은 듣기 좋지만 조건 없는 칭찬은 일을 더 얻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이나 프리랜스 하시는 분들은 문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견적을 낮게 부르지 마세요. 이번 분들은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처음에 너무 많이 양보할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싸게 해드릴게요. 이 정도는 그냥 봐드릴게요. 수정은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범위가 계속 늘어요. 처음부터 말해야 돼요. 이 금액에는 여기까지 포함돼요. 추가 요청은 따로 봐야 돼요. 수정은 여기까지 가능해요. 이렇게요. 연애나 관계에서는 새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상대가 말 예쁘게 하면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근데 9월에는 말보다 생활 태도를 봐야 해요. 약속을 지키는지, 연락이 꾸준한지, 자기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지, 돈 이야기에서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봐야 돼요. 특히 처음부터 너무 빨리 가까워지려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이번 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줘요. 행동 자리에는 오방기가 나와요. 동서남북 다 보라는 거예요. 이번 분들은 선택지를 넓혀야 해요. 한 사람, 한 회사, 한 거래처, 한 방법, 한 계획만 붙잡으면 불리해요. 비교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종이에 표를 하나 만드세요. 왼쪽에는 선택지를 쓰고 오른쪽에는 돈, 시간, 책임, 마음 편함, 장기 가능성을 써요. 그리고 점수를 매겨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적어보면 바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안은 돈은 괜찮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친절한데 말이 자꾸 바뀌어요. 어떤 일은 당장은 작아 보여도 나중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선택은 편해 보이지만 성장성이 없고 어떤 선택은 부담스럽지만 나중에 이름이 남을 수 있어요. 이걸 눈으로 봐야 돼요. 이번 분들은 간만 믿으면 흔들려요. 기록하면 정확해져요. 외부 변수에는 도장이 나와요. 도장은 확정이에요. 문서, 계약, 승인, 합격, 통보, 서명, 결제. 이런 것과 연결돼요. 이번 분들은 9월에 말로만 돌던 일이 공식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장은 찍기 전에 봐야 돼요. 찍고 나면 늦어요. 작은 계약이라도 조건 읽으세요. 일정 확인하세요. 돈 들어오는 날짜 확인하세요. 취소 규정 확인하세요. 상대가 귀찮아해도 확인해야 돼요. 특히 돈 문제에서는 절대 말로만 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기록 남기세요. 그럼 이번 달 말까지 보내주는 거 맞지? 예, 총 금액은 이거고 내가 맞는 건 여기까지 맞지? 정산은 언제 하는 걸로 할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나눌까? 이렇게 문자로 남겨야 돼요. 이번 분들은 9월에 사람 믿고 가다가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의심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없는 믿음은 나중에 상처가 돼요. 결실에는 비단이 나와요. 이건 좋은 제안이에요. 이번 분들이 조건 확인을 잘하고 방향을 잘 잡으면 9월 후반에는 꽤 괜찮은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이번 분들을 좋게 보거나 이번 분들이 가진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겨요. 특히 이번 분들은 정리 능력, 사람 사이 조율하는 능력, 분위기 읽는 능력, 말로 설득하는 능력, 손님이나 고객 응대하는 능력이 좋아요.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돈이 되는 능력이에요. 9월에는 내 능력을 너무 싸게 넘기지 마세요. 수호 쪽에는 용광신이 계세요. 용광님은 큰 물길, 재물, 기회와 연결돼요. 이번 분들 9월에는 동일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담을 준비예요. 돈이 들어와도 바로 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9월에 통장 정리가 필요해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고정비, 따로 모을 돈. 이걸 나눠 보세요. 아주 큰 돈이 아니어도 돼요. 10만 원이라도 따로 빼두면 마음이 달라져요. 이번 분들 돈 운에서 조심할 건 공동 지출이에요. 누구랑 같이 쓰는 돈, 같이 나눠야 하는 돈, 대신 내주는 돈, 나중에 받기로 한 돈, 이런 게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정해야 돼요. 각자 얼마씩 낼지, 언제 정산할지, 누가 먼저 낼지, 이걸 말해야 해요.
이번 분들 9월의 반전은 이거예요. 내가 겁내던 새 일이 생각보다 나한테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뛰어들면 피곤하고 조건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기회가 돼요. 이 차이가 커요. 이번 분들은 좋다, 싫다보다 조건이 맞다, 안 맞다로 판단해야 돼요. 감정으로만 고르면 흔들리고 조건으로 보면 안정돼요. 이번 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나는 조건을 확인하고 좋은 기회를 받는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9월에는 그 말이 이번 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3번 분들 리딩은 듣기 편한 말만 하긴 어려워요. 근데 정확히 봐야 돼요. 왜냐면 3번 분들은 지금 정리해야 편해지는 위치에 있어요. 그냥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카드들이에요. 어디서 아팠는지, 왜 계속 반복됐는지, 어떤 사람을 끊어야 하는지 봐야 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3번 분들이 백향 주머니에 끌린 이유부터 볼게요. 이 소품을 고른 분들은 속에 넣어둔 말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 이미 늦은 것 같아서 삼킨 말, 말해봤자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접은 말, 그게 아직 안에서 향처럼 남아있네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을 수 있어요. 이제 신경 안 써. 다 끝났어. 나 괜찮아. 그 사람 얘기 이제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했을 수 있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문득 생각나고 어떤 노래나 장소나 말 한마디에 다시 떠오르고 괜찮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내려앉았을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마음을 아주 깊게 쓰는 쪽이에요. 겉으로는 단호한 척해도 속으로는 오래 기억해요. 상대가 했던 말, 그날의 분위기, 마지막 표정, 답장 간격, 일십했던 시간, 내가 기다렸던 밤,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은 그걸 아직도 생각해 할 수 있는데 3번 분들한테는 그게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실제로 다친 일이었어요. 맨 앞에 해원동자가 나와요. 이건 묵은 감정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푼다는 게 무조건 좋게 화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내 마음이 왜 아팠는지 인정하는 거예요. 3번 분들은 그동안 스스로를 많이 의심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너무 기대했나?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나?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팩트로 말하면요. 3번 분들이 힘들었다면 그건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오래 아픈 사람은 없어요. 누가 계속 애매하게 굴었거나 책임질 말을 피했거나 3번 분들을 기다리게 했거나 내 마음은 크게 흔들어 놓고 본인은 편한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중간 멘트 하나 드릴게요. 3번 분들, 이 말은 꼭 들으셔야 해요.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야만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상대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어도 나한테 무책임했으면 아플 수 있어요. 상대가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나를 계속 기다리게 했으면 그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라는 말로 내 마음을 계속 눌러두지 마세요. 그 사람 사정과 내 상처는 별개예요. 옆에 매듭이 있어요. 이건 풀리지 않은 관계, 풀리지 않은 약속, 풀리지 않은 감정이에요. 3번 분들은 확실한 끝이 없었어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관계가 끝난 건지 아닌지, 다시 연락이 올 건지 아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닌지,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가 오래 갔네요. 사람이 차라리 딱 끝났다고 말하면 아파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애매하면 계속 붙잡게 돼요. 3번 분들이 그랬어요. 상대가 준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가능성 때문에 마음이 계속 묶였을 수 있어요. 이건 연애만이 아니에요.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오래 끌던 갈등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말을 흐리거나 책임을 피하거나 3번 분들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끝내지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닌 느낌이 있네요. 3번 분들은 9월에 이 매듭을 그냥 두면 안 돼요. 풀든지 자르든지 해야 돼요. 계속 만지작거리기만 하면 손만 아파요. 여기서 상황별로 볼게요. 연애나 썸으로 보는 분들은요. 상대가 연락을 하긴 하는데 확실히 잡아주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보고 싶다고는 하는데 약속은 흐리고 마음 있다고는 하는데 행동은 부족하고 3번 분들이 불안해하면 왜 그렇게 생각해? 하고 넘겼을 수 있어요. 이런 관계는 사람을 오래 지치게 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관계, 연락이 와도 안심보다 긴장이 먼저 오는 관계, 이건 9월의 정리 기준을 세워야 해요.
친구나 지인 관계라면 3번 분들이 계속 들어주는 역할이었을 수 있어요. 상대는 자기 힘든 얘기를 다 하면서 3번 분들 이야기는 대충 넘겼을 수 있어요. 필요할 때는 찾고 괜찮을 때는 멀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보입니다. 9월에는 이런 관계에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직장에서는 누가 3번 분들 말을 오해하거나 책임을 3번 분들에게 돌리거나 은근히 감정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3번 분들은 바로 따지는 대신 참고 지나가는 편이죠. 근데 참으면 나중에 내 안에 쌓여요. 9월에는 필요한 말은 짧게 남겨야 해요. 그 부분은 제 담당이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 말은 사실과 달라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아요. 현재 쪽에는 살풀이가 나와요. 이건 쌓인 긴장이 빠지는 거예요. 3번 분들은 9월에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다가 갑자기 울컥하고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짜증나고 몸이 무겁고 잠이 늘거나 줄 수 있어요. 이건 마음이 정리되면서 몸도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초반에는 너무 빡빡하게 살면 안 돼요. 약속 많이 잡지 마세요. 사람 많이 만나면서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혼자 있으면서 계속 그 사람 SNS 보고 예전 대화 보고 혼자 상상하는 건 안 좋아요. 혼자 있되 나를 괴롭히는 행동은 줄여야 해요. 3번 분들, 특히 밤 시간을 조심하세요. 밤에는 마음이 약해져요.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갑자기 연락하고 싶고 지나간 대화 다시 읽고 싶고 예전 사진 보고 싶고 상대가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질 수 있어요. 근데 밤에 하는 확인은 대체로 3번 분들을 더 힘들게 해요. 그때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상처를 다시 여는 쪽으로 가요. 9월에는 밤에 긴 문자 쓰지 마세요. 보내지 않아도 쓰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럴 땐 메모장에 쓰세요. 보내지 말고 그냥 쓰세요. 나는 그때 서운했다. 나는 기다리느라 힘들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하겠다. 이렇게요.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에요. 숨겨진 쪽에는 보자기가 있어요. 3번 분들은 감정을 잘 포장해요. 화났는데 괜찮다고 하고, 서운한데 이해한다고 하고, 상처받았는데 대수롭지 않은 척해요. 이게 습관처럼 보여요. 근데 9월에는 나한테는 솔직해야 돼요. 상대에게 다 말하지 못해도 나한테는 말해야 해요. 나는 그때 상처받았다. 나는 기다리느라 힘들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쉽게 대한다고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나는 아직 안 괜찮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순간부터 정리가 시작돼요. 3번 분들은 내가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마음이 남아있는 걸 인정하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인정해야 그 마음을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모른 척하면 계속 그 자리에 묶여요. 행동 자리에는 신칼이 나와요. 이건 자르는 거예요. 너 팩트로 말하면 9월에는 하나 끊어야 돼요. 사람을 끊든, 연락을 끊든, 기대를 끊든, 습관을 끊든, 아무것도 안 끊고 편해질 수는 없어요. 3번 분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만 다정한 사람, 자기 외로울 때만 연락하는 사람,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바뀌는 사람, 3번 분들이 힘들다고 하면 너도 문제 있어 하고 돌려주는 사람, 책임져야 할 때 갑자기 바빠지는 사람, 애매한 말로 희망만 남기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계속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해서 바뀔 사람이면 이미 바뀌었어요. 9월에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돼요. 외부 변수에는 문살이 나와요. 이건 밖에서 들여다보는 시선이에요. 3번 분들은 9월에 남의 말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사람 사실 이랬대.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네가 참으면 되잖아.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래. 네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관계는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남들한테 괜찮은 사람이어도 3번 분들한테 상처를 줬으면 그건 봐야 돼요. 남들이 보기 좋은 관계가 나한테 편한 관계는 아니에요. 9월에는 남의 평가보다 내 몸과 마음의 반응이 중요해요. 문살은 안과 밖을 나누는 창이에요.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게 달라요. 밖에서는 3번 분들이 예민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안에서는
이미 오래 참은 사람이에요. 그 차이를 남들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자기 마음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가족 문제도 볼게요. 3번 분들은 가족 안에서도 오래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늘 나만 이해해야 하지? 왜 내 말은 가볍게 듣지? 왜 내가 힘들다고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지?' 이런 마음이 있네요. 9월에는 가족이라고 다 참고 넘어가면 안 돼요. 불필요한 말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말해야 해요. "그 말은 듣기 힘들어. 그건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지금은 그 얘기 길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짧게 말하세요. 가족이라도 선은 필요해요. 결실에는 화로가 나와요. 이게 좋아요. 3번 분들은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불씨가 살아나요. 그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람 하나, 문제 하나, 감정 하나에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일이 뒤로 밀렸고, 내 몸도 뒤로 밀렸고, 내 돈 관리도 뒤로 밀렸어요. 9월 후반에는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방 정리하고 싶어지고, 운동 다시 하고 싶어지고, 공부나 일 다시 잡고 싶어지고, 미뤄둔 계획을 꺼내보게 돼요. 이게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화로는 큰 불이 아니에요. 작은 불씨예요. 근데 그 작은 불씨가 중요해요. 3번 분들은 9월에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는 것보다 다시 밥을 챙겨 먹고 잠을 조금 더 자고 방을 치우고 해야 할 일을 하나 끝내면서 살아나는 쪽이에요.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수호 쪽에는 지장보살이 계세요. 지장보살은 깊은 마음을 건져주는 쪽이에요. 3번 분들은 혼자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나를 계속 아픈 곳에 두면 안 돼요. 성불하실 겁니다. 이 말은 꼭 망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 떠나지 못한 감정도 편히 보내줘야 돼요. 미련도 후회도 분노도 오래 붙잡고 있으면 내 안에서 떠돌아요. 9월에는 그걸 보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3번 분들 돈 문제도 봐야 해요. 9월에는 감정 때문에 돈이 셀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배달시키고, 외로워서 약속 잡고, 마음 허해서 쇼핑하고, 기분 풀려고 필요 없는 걸 사는 시기예요. 그 순간은 괜찮은데 나중에 카드값 보면 또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9월에는 감정 소비를 조심하세요. 돈 쓰기 전에 딱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필요한 거야? 아니면 마음이 허해서 사는 거야?" 이 질문 하나면 많이 줄어요. 그리고 3번 분들은 누군가 때문에 돈 쓰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뭐 상대가 힘들다고 해서 밥 사주고 내가 미안해서 선물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돈을 쓰는 것,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돈을 쓰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건 좋은 지출이 아니에요. 일 쪽에서는 정리 능력이 올라와요. 메일함 정리, 서류 정리, 해야 할 일 목록 정리, 오래 미룬 답장, 미뤄둔 신청, 이런 걸 처리하면 일이 풀려요. 3번 분들은 큰 도약보다 정리가 먼저예요. 정리하고 나면 새 힘이 생겨요. 직장에서 3번 분들은 감정적으로 피곤한 사람과 거리를 둬야 돼요. 말을 자꾸 옮기는 사람, 은근히 비교하는 사람, 부탁은 많은데 책임은 안 지는 사람, 3번 분들 말을 다른 사람한테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9월에는 직장에서도 말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속마음 다 말하지 마세요. 필요한 말만 하세요. 3번 분들 9월의 반전은요. 내가 잃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 내 생활을 많이 막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덜 생각하니까 시간이 남고 마음이 남고 돈도 덜 새고 내가 다시 보여요. 이게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3번 분들 붙잡고 있는 게 사랑인지 습관인지 꼭 보세요. 사랑이면 나를 살려야 해요.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건 사랑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9월에는 끝난 줄 알았던 일에서 다시 연락이나 기회가 오고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4번 분들 리딩은 뒤로 갈수록 반전이 강해요. 초반만 듣고 '아, 또 기다리는 얘기구나.' 하고 넘어가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특히 끝났다고 생각한 데서 다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받는 운이 아니에요. 확인하고 말하고 다시 꺼내야 커져요. 4번 분들이 금실 달부채에 끌린 이유부터 볼게요. 이 소품을 고른 분들은 마음속에서 아직 완전히 접지 못한 게 있어요. 말로는 끝났다고 했을 수 있어요.
이제 안 해. 그 사람은 끝이야. 그 일은 포기했어. 기회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더 기다려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죠. 근데 속으로는 아니에요. 아직 한 번쯤은 다시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네요. 맨 앞에 미륵불이 나와요. 이건 늦게 오는 희망이에요. 빨리 풀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기다림이 있었고, 한 번 막혔고, 마음이 내려앉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9월에는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 있어요. 사번분들은 최근까지 이제 안 되나 보다 하고 체념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원한 곳에서 답이 안 왔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돈 문제가 늦어졌거나 사람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거나 계획이 중간에 멈췄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접으려고 했죠. 기대하면 또 실망할까봐 일부러 기대를 줄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미륵불은 끝난 척하고 있던 미래를 다시 보여줘요. 사번분들은 9월에 완전히 새로운 걸 시작한다기보다 예전에 한번 접었던 거를 다시 다르게 잡는 쪽이 강해요. 전에 안 됐던 일이 지금 조건이 바뀌면서 다시 가능해질 수 있어요. 전에 답 없던 사람이 다시 답을 줄 수 있어요. 전에 멈춘 일이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열릴 수 있어요. 지난 자리에는 홍수마귀가 있어요. 사번분들은 최근에 큰일을 가까스로 막은 느낌이 있어요. 돈 문제였을 수도 있고, 직장 문제였을 수도 있고, 관계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별일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거 커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네요. 근데 팩트로 보면 4번분들은 못한 게 아니에요. 막은 거예요. 무너질 뻔한 걸 버티고 터질 뻔한 걸 줄이고 손해가 커질 뻔한 걸 막았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에요. 4번분들은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면 안 돼요. 나는 왜 늘 늦지? 나는 왜 결과가 안 나오지? 나는 왜 이렇게 막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9월 카드에서는 4번분들이 멈춘 게 아니라 버틴 걸로 나와요. 버틴 것도 일입니다. 막은 것도 결과예요. 여기서 중간 멘트 하나 드릴게요. 4번분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도 사실은 손해를 줄인 시간이었어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버틴 시간, 관계가 더 망가지지 않게 거리를 둔 시간, 돈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막은 시간, 일이 완전히 깨지지 않게 붙들어 둔 시간, 이걸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로 보면 안 돼요. 9월에는 그 버틴 시간이 다시 밑바탕이 돼요. 현재 쪽에는 장지가 나와요. 흰 종이에요. 아직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9월에는 계획을 다시 써야 돼요. 예전 방식 그대로 가면 안 되고 새롭게 정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지원했다가 안 된 일이 있으면 다시 서류를 고쳐볼 수 있어요. 예전에 연락했다가 끊긴 사람이 있으면 이번에는 다르게 말해볼 수 있어요. 예전에 시작했다가 멈춘 일이 있으면 범위를 줄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완전히 새 인생을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멈춘 걸 다시 현실적으로 고쳐 쓰라는 거예요. 장지는 아직 글이 다 쓰이지 않은 종이에요. 4번분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직 마지막 문장이 안 써졌어요. 9월에는 내가 그 문장을 다시 써야 돼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해서 내놓는 거예요. 이걸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이력서를 고쳐야 할 사람은 고치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해야 할 사람은 정리하고 예전에 연락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야 할 사람은 보내고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은 확인해야 해요. 머릿속으로만 언젠가 되겠지 하면 안 돼요. 4번분들은 9월에 직접 확인하는 사람이 받아요. 숨겨진 쪽에는 비단함이 있어요. 이게 4번분들의 반전이에요. 겉으로 보이지 않던 기회가 안에 들어있어요. 누군가 4번분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나 예전에 한 일이 뒤늦게 평가받거나 공개되지 않은 제안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보낸 메시지, 예전에 만든 자료, 예전에 만난 사람, 예전에 지원한 곳, 예전에 말해둔 계획, 그중 하나가 9월에 다시 열릴 수 있어요. 4번분들은 9월에 왜 이제 와서 싶은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흐지부지 됐던 일이 다시 이야기될 수 있고, 한동안 답 없던 사람이 갑자기 답을 줄 수 있고, 전에 안 됐던 조건이 다시 맞춰질 수 있어요. 그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4번분들이 뿌려둔 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상황별로 볼게요. 직장 다니는 4번분들은 예전에 했던 일이 다시 언급될 수 있어요. 지난 프로젝트, 예전에 정리한 자료, 예전에 맡았던 업무, 예전에 성과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던 일, 그게 다시 필요해질 수 있어요. 누가 그때 그 자료 있나요? 그 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때 맡았던 분이 누구였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사범분들이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자료 정리해 두세요. 사업이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예전 고객, 예전 문의, 예전 거래처에서 다시 신호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사범분들이 먼저 가볍게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전에 문의 주셨던 건 아직 필요하세요? 이번 달 일정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이 정도로 보내보세요. 생각보다 답이 올 수 있어요. 연애나 인연 쪽으로는 끝난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연락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마음 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달라졌는지 봐야 해요. 그냥 외로워서 온 건지, 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온 건지, 정말 미안해서 온 건지 확인해야 해요. 말보다 행동이에요. 보고 싶었어 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예요. 행동 계획 없는 감정 표현은 다시 사범분들을 흔들 수 있어요. 행동 자리에는 발언문이 나와요. 사범분들은 9월에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잘 됐으면 좋겠다로는 약해요. 뭘 원하는지, 언제까지 원하는지, 얼마가 필요한지, 누구에게 확인할 건지 정해야 돼요. 문장으로 써보세요. 나는 9월 안에 이 일을 다시 확인한다. 나는 이번 달에 받을 돈을 정리한다. 나는 이 사람에게 애매한 답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확인한다. 나는 이 지원서를 다시 고쳐서 보낸다. 나는 이 제안을 받을지 말지 조건을 보고 결정한다. 이렇게요. 사범분들은 막연한 소원보다 구체적인 문장이 필요해요. 신령님께서도 흐릿한 마음보다 또렷한 정성을 보세요. 정성을 드릴 때도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보다 제가 놓친 기회를 다시 확인하고 받을 건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언해 보세요. 외부 변수에는 장군신이 계세요. 9월에 강한 사람이 들어와요. 상사, 선배, 결정권자, 거래처, 가족, 어른 혹은 사범분들을 밀어붙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부드럽게 위로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 현실을 보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말이 세거나 요구가 분명하거나 빨리 결정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나쁜 쪽은 아니에요. 사범분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구분하세요. 도움되는 압박인지 착취인지 나한테 결과를 열어주는 사람인지 책임만 떠넘기는 사람인지 말만 세고 실속 없는 사람은 피하세요. 부담은 줘도 실제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가 사범분들에게 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다시 해봐. 그 자료 다시 보내봐. 이 기회 놓치지 마. 결정 빨리 해야 돼. 처음에는 짜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안에 실제 기회가 있으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누가 사범분들에게 책임만 넘기면서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이면 조심해야 돼요. 장군신은 돌파의 힘이지만 남의 전쟁까지 대신 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 싸움과 남의 싸움을 구분해야 해요. 결실에는 돼지머리가 나와요. 이건 복과 보상이에요. 사범분들은 9월 후반에 그래도 헛고생은 아니었네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돈으로는 정산, 보너스 성수입, 선물, 지원, 도움, 할인, 예상보다 줄어든 지출, 일로는 인정, 제안, 다시 맡겨지는 일, 결과 발표, 통과 소식, 이렇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은 그냥 기다리면 작게 와요. 움직이면 커져요. 신청해야 받고, 확인해야 연결되고, 말해야 챙겨져요. 사범분들은 9월에 먼저 연락하는 게 중요해요. 받을 돈이 있다면 확인하세요. 미뤄진 답변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예전에 지원한 곳이 있다면 다시 체크하세요. 누군가 답을 준다고 하고 안 줬다면 다시 연락하세요. 가만히 기다리면 상대가 잊을 수 있어요. 사범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돼요. 돈 쪽으로 조금 더 깊게 볼게요. 사범분들은 9월에 큰돈이 갑자기 떨어진다 보다 받을 수 있는 걸 챙기는 운이에요. 내가 놓친 환급, 정산, 지원, 신청, 보상, 할인 돌려받을 돈 이런 걸 확인하세요. 내가 귀찮아서 안 본 것, 나중에 하려고 미룬 것,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둔 것. 이 안에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일 쪽에서는 인정이 늦게 올 수 있어요. 사범분들이 예전에 한 일이 바로 보상받지 못했더라도 9월에는 뒤늦게 누군가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버리지 마세요. 성과를 정리해 두세요.
내가 했던 걸 말로만 기억하지 말고 보여줄 수 있게 해두세요. 수호 쪽에는 칠성님이 계세요. 칠성님은 소원, 복록, 삶의 길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번분들은 밤에 생각이 많아져요. 계산도 많고, 걱정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불안만 키우면 안 돼요. 적어야 해요. 자기 전에 내일 할 일 3개만 적어보세요. 너무 많이 적지 마세요. 3개면 돼요. 확인할 사람 하나, 처리할 문서 하나, 정리할 돈 하나, 이렇게요. 4번분들은 머릿속에만 두면 걱정이 커지고 종이에 쓰면 행동이 됩니다. 가족이나 주변 관계에서는 예전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될 수 있어요. 집안 돈, 가족 일정, 어른 문제, 형제 사이 책임, 집수리, 이사, 문서 문제 같은 것. 4번분들이 예전에 넘겼던 일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리하세요. 누가 맡을지, 돈은 어떻게 할지, 날짜는 언제인지 정확히 정해야 돼요. 4번분들 9월의 반전은요, 끝난 줄 알았던 게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4번분들이 조건을 바꿔서 다시 보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기다렸지만 9월에 나는 확인해야 해요. 예전에 나는 말 못했지만 9월에 나는 요구해야 해요. 예전에 나는 놓쳤지만 9월에 나는 챙겨야 해요. 9월에 꼭 해보면 좋은 행동 말할게요. 먼저 예전에 멈춘 일 하나를 다시 확인하세요. 지원서, 연락, 돈, 계약, 약속, 자료, 신청, 뭐든 하나요. 두 번째, 원하는 걸 한 문장으로 쓰세요. 구체적으로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요. 나는 이번 달에 이 일을 다시 확인한다. 나는 받을 돈을 확인한다. 나는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요. 세 번째, 문서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마감일, 입금일, 제출일, 약속 시간. 4번분들은 날짜 놓치면 아까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 밤에 물 한 잔 떠놓고 짧게 정성을 들여보세요. 제가 받아야 할 복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오는 기회는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돼요. 4번분들, 마지막으로 딱 말할게요. 기회는 다시 와요. 근데 같은 모습으로 오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 기억만 가지고 판단하면 놓쳐요. 이번에는 조건을 보고, 사람 행동을 보고, 내가 원하는 걸 분명히 말하세요. 오늘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나는 다시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도 천천히 보시면 돼요. 맞춤 부적이나 비방은 마음이 닿는 분들만 보시면 돼요. 억지로 할 일은 아니고 정말 간절할 때 정성을 들이시면 좋아요. 화행꽃 마무리. 오늘 9월 전층 4번호 모두 봤어요. 1번 분들은 참던 마음이 더 이상 안 참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나를 지키는 쪽으로 갑니다. 2번 분들은 새 문이 열리지만 조건 확인과 기록이 꼭 필요해요. 3번 분들은 묶인 마음을 정리해야 내 생활이 다시 살아나요. 4번 분들은 끝난 줄 알았던 일이 다시 열리고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받게 돼요. 9월은 그냥 운이 좋다, 나쁘다로 끝나는 달이 아니에요. 내가 뭘 확인하느냐, 뭘 끊느냐, 뭘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연락은 바로 믿지 말고 행동을 보세요. 돈은 감으로 쓰지 말고 기록하세요. 관계는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이 편한지 보세요. 일은 기다리지만 말고 확인하세요. 이번 9월은 묘하게 사람 마음을 시험하는 달이에요. 참아야 할 일과 참지 말아야 할 일이 갈리고, 기다릴 것과 끊을 것이 갈리고, 다시 잡을 것과 완전히 놓을 것이 갈려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번 달은 알아차린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내가 왜 힘든지 알아차리면 덜 끌려가요. 누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알아차리면 거리를 둘 수 있어요. 어디서 돈이 새는지 알아차리면 막을 수 있어요. 어떤 기회가 다시 오는지 알아차리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그냥 느낌으로만 살지 말고 확인하면서 가세요. 연락이 오면 본론을 보세요. 돈이 나가면 이유를 보세요. 사람이 다가오면 행동을 보세요. 일이 들어오면 조건을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9월은 훨씬 덜 흔들려요. 오늘 고르신 번호와 9월에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에 남겨보세요. 말로 꺼낸 소원은 마음속에만 묻어둔 소원보다 힘이 생겨요. 여러분, 9월에는 덜 참으시고 더 선명해지셨으면 좋겠어요.